근데 혁준이 워낙 바쁘시고 연락을 잘 못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잘 그래서 못했잖아요. 뭐 제공되는 식단만 했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결국 사람이 알아야 돼요. 네. 세뇌라고 하거든요. 네. 혹시 떡볶이를 친구들과 먹을 일이 있다, 계란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양배추 드세요. 그럼 안 먹자고 떡볶이를.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네, 제가 혁준님을 모셨는데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소개 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뭐 다양한 거 하고 있는 공익주의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혁준님의 다이어트를 저희 윈다이어트 센터에서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혁준님처럼 이렇게 고도 비만이신 분들을 보면은 저는 진짜 빼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악화의 경로로 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막 보이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그분들이 빼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인 것 같아요. 의지가 없다기보다 의지가 꺾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호르몬 쪽으로도 다른 걸 하다가 좌절할 때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 초가공 식품들로 풀면은 쉽게 엔돌핀, 도파민 같은 뇌의 호르몬들을 자극으로 얻어요. 어느 정도 고도 비만으로 가신 분들은 어떤 중독의 영역에 있거든요. 근데 중독의 영역이란 게 참 무서운 게, 당연히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 물질들이 나에게 주는 그 뇌의 자극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전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맞죠. 그런데 혁준님은 윈센터도 오시고 했던 게 나가고 싶다라는 사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살 빼는 게 왜 어렵냐라고 댓글에 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아, 이거 진짜 안 써보셔서 그래. 이거는 그거 똑같아. 너는 왜 서울대 못 가? 너네 하버드 못 가? 약간 예. 그런 상황에 안 처해봤기 때문에 진짜 이게 평생을 제가 푸는 걸 먹는 것만으로 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해버리면 다른 도파민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맞아요, 도파민 맞아요. 생각보다 채울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맞아요. 예. 옛날에 저 계란님하고 초반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금연 플러스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는 이건 내 도파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를 어떻게든 숨겨서 폈었는데, 담배는. 예. 그러면은 그 담배가 엄청난 도파민이었겠네. 아, 그렇죠. 엄청난 도파민이었죠. 그리고 왜 지금 이게 다이어트가 또 나왔냐. 근데 계속 도전을 하긴 해요. 실제로 성공도 했지. 성공을 못했다기보단 성공을 하고 다시 찌는 케이스가 되게 근데 많았죠. 그건 사실 성공이라 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이어트라면 사람들이 체중에 집착하는데 결국에는 이 생활 양식을 바꿈으로써 내 몸의 호르몬 체계를 바꾸고,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다이어트예요. 예. 다이어트는 뭐 목표 키로 수까지는 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받지 않고 본인이 그냥 줄여서 살을 뺀 다음에 그걸 유지한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적어요. 없어요. 예. 진짜 없을 정도로 실제로도 주위에 저 다이어트 하는 거 보고 다이어트 같이 시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빼신 분들은 많아. 그 자극을 막 다시 돌아가신 분들 그대로. 근데 그러면 대사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더 폭주를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약물의 도움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약물의 도움은 중독이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특정 음식들이 주는 도파민이나 자극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위고비를 쓰는 거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좀 쉽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혁준님한테 이제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먹는 것과 활동하는 것과 수면과 마음 상태가 균형이 맞아지면은요, 식욕 조절 중추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혁준님은 식욕 조절 중추가 고장나 있고요. 위고비는 이 식욕 조절 중추를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을 조금 줄여서 니코틴 패치 같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위고비를 맞아보니까 식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들이 조금 다운되더라고요. 쾌락적 식욕 같은,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영양소로 원래는 인간들이 섭취를 했는데, 워낙에 이 초강호식품 맛이 너무 발달하고 혈당을 올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음식 자체가 그냥 자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담배나 술처럼. 심지어 어떤 인공감미료 같은 거요, 쥐한테 특정 마약이랑 인공감미료 둘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은 이 인공감미료를 택하는 쥐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맛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 중독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혁준님이나 많은 비만인들이 중독 상태에 있고, 그 물질이 주는 쾌감 정도를 낮춰주는 게 위고비란 약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고 싶어하는 이유가. 빼고 싶어하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계속 시도를 해왔는데 매번 돌아왔죠. 딸이 이제
좀 있으면은 지금 이제 4살인데. 오, 저희 둘째랑 거의 동갑이다. 지금 4살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인식을 할 때죠. 지금 아니면 안 되더라고.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야 그때 딱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아. 정상. 아이에게 내 아빠라는 이미지가 건강하고 에너지 있고 그렇죠. 좀 더 활력 있고. 네. 지금 아니면 너무 늦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요새 공버지 이야기가 네. 나오는 게 그래서 공버지시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혁준님은 저희가 약재를 처음부터 추천드린 이유가 저희가 전에도 성형 검사 해봤잖아요. 네네. 제가 밈스케일 레포트로 다 뽑아오기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혁준님 하셨던 거 보면은 성향 자체가요. 네네. 혁준님이 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90. 도파민 민감성이라고 하고 말했던 게 맞아요. 어떤 자극이 나한테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면은 그 행동으로 끌려가는 사람, 도파민 자극이 있는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관계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도 크게 높지 않아가지고 주변에서 막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끌려하는 거. 근데 심지어 또 인내력은 겁나 낮아요. 맞아요. 지속성이 겁나 낮단 말이에요. 끌리는 거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건 엄청 강한데 다른 방향으로 누가 끌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또 해야 이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또 어려운 사람이어서 사실 매니징이 굉장히 필요하고 동시에 혁주님은 위고비도 음식 중독에서 약간 벗어나는 걸 도와주지만 갑자기 그 음식을 끊어버리는 게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게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도파민을 어디서 얻어? 즐거움이 없는데. 그래서 혁주님은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취미라든지 혹은 몰입할 만한 뭔가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좀 그런 걸 좀 찾으신 게 있어요? 취미랄 거는 거의 없고요. 취미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그쵸, 애를 그쵸. 봐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는 취미는 없지만은 최대한 뭘 찾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도 노력 중이에요. 근데 그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왜냐면 맞아요. 혁주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들을 보잖아요. 머리 찍어보면은 뇌에 도파민 수용체가 작아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남들보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더 권태스러워요. 더 지루하고 더 심심하고 그냥 좀 힘들어. 게다가 스트레스의 내성도 좀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스트레스가 와도 이 뇌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음. 그러면 이 도파민을 당장 줄 만한 엔돌핀을 줄 만한 걸 막 찾아요. 그게 음식인 거죠. 그렇죠. 지금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엄청 강해서 새로운 도파민의 경로 몰입할 만한 건 일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라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도파민 좀 해소구가 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좀 빠질 수 있을 만한.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재밌으니까. 네, 원래 재미없으면 저는 안 해버리거든요. 던져버리기 때문에. 네, 하기사 재미없으면 못하는 사람이죠.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어떤 자극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라면 만드는 것도 물론 재밌긴 한데 네. 뭔가 좀 이게 사람들한테 대접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게 더 도파민이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사람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있으시거든요. 네, 뭐 좋은 사람 콤플렉스 그런 건 콤플렉스는 아닌데.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줌으로써 정서적 보상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시작한지? 시작한 지 개월로는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그게 뭘 만들어보자, 해보자라고 한 건 네.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진행된 거는 좀 짧아요. 저도 얼마 전에 먹어봤잖아요. 네. 개추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서 침착맨님도 만나고. 네. 부드럽구나. 그럼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실제 거기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경험. 그게 정말 중요해요, 혁주님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통해 도파민을 얻었다는 거는 다른 성취를 통해 얻는 도파민을 경험하지 못하고 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의 그렇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가지고 예. 약간 제 인생 자체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데 사람은 결국에 이 도파민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도파민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네. 그런데 그게 이 경로로만 활성화가 돼 있다. 우리의 몸은 쓰면은 그 길이 커지고 이제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 나머지 길들은 다 얕은 길이어서 다른 것들 하려고 하면은 그냥 너무 권태롭다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쥐한테 도파민 수용체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쥐가 굶어 죽어요. 근데 배가 엄청 고프긴 고파요. 입에다 음식을 주면은 막 먹어요. 근데 음식을 빨리 갖다 놓으면은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동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에 동력이 안 생겨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 뇌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조정하는 거여서 도파민을 얻는 다른 행위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라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위고비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위고비를 쓰시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요, 이 생활중재 프로그램이에요. 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당신의 근육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미국 뭐 FDA나 유럽 식약청에서 이런 생활중재 프로그램이 없이는 위고비를 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뇌의 식욕 중추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고칠 수 있도록 상황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위고비를 맞으면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가 떨어져요. 탄수화물도 맞아요. 땡겨요. 네, 맞아요. 왜냐면 속이 좀 더부룩해지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이후에 요요가 엄청나게 와버리니까 약을 못 끊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고비를 쓰면서 고장난 식욕 조절 장치, 체중 조절 장치를 고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활중재 프로그램이고, 제대로 된 영양소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서 몸이 다시 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혁준이 워낙 바쁘시고 연락을 잘 못 받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잘 그래서 못했잖아요. 뭐 제공되는 식단만 했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결국 사람이 알아야 돼요. 네. 세뇌라고 하거든요. 네. 네. 평생 혁준님은 어떤 초과공식품을 보면은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서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콜라 캔을 볼 때마다 저거 쓰레기야, 막 맨날 이러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씌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하는지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떤 특정 식품 첨가물이나 음식들을 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더 씌워져요.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강력한 행동 변화 장치고, 이 행동이 변화하면은 혁준님의 어떤 식욕이나 체중 조절 중추가 달라져요. 그거를 위고비를 쓰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한테 영양교육 비대면도 됩니다. 또 위고비를 맞으면서 영양교육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고비만 맞으시는 분들만 너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럼 큰일 나거든요. 진짜 너무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교육이랑 합병증 감시 프로그램을 매니저님이 만들었어요. 그거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희가 그 윈 스케일 검사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네. 전보다는 이 음식 중독 측면에서 위고비를 맞으시면서 조금 좋아졌어요. 이거거든요. 네네. 이 육각형, 그러니까 이게 이거 두 개는 먹는 것, 이거 두 개는 활동, 네. 이거 두 개는 이제 마음과 수면 상태. 네네.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혁준님의 체중 조정 장치가 돌아와요. 네. 이 보라색이 이제 평균적인 값인데 혁준님이거든요. 약간 푹 파였네요. 이전보다 이 식사 쪽에서는 많이 좀 돌아왔어요. 근데 식습관 같은 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 이분 건강하신 분들은 평균은 아닙니다. 그럼 너무 네네. 비교되니까. 네네네. 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마음 상태나 수면도 괜찮고, 네. 실제 먹는 것 자체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먹는 것의 동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가 부족해서 배고픔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게 있고, 그냥 쾌락, 이 어떤 뇌의 자극을 위해 먹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식사의 동기 자체는 혁주님은 어떤 그 약간 음식 중독의 경향이라든지 이 음식을 통해서 좀 위안을 받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좀 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위고비가 좀 줄여주는 거예요. 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운동과 활동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거의 걸음만 이제 막 배운 아이 같아요. 이제 배웠어, 걷는 거를. 네. 그죠? 거의 뭐 움직이는 게 거의 없죠.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자극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바깥을 좀 걷고 해줘야 돼요. 풍경도 흘러가고 향도 느껴지고 뭐 소리도 들리고 공간감도 느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뇌에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야외 산책 반드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아직 혁주님은 운동을 하려면 또 운동도 너무 스트레스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근력보다는 유산소가 훨씬 더 지금은 도움이 되고요. 네. 걸음수부터 한 5,000보에서 8,000보 사이까지는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네. 식후에 걸을 수 있어요? 식후에 걸을 수 있죠. 식후에 20분씩만 우리 걸어볼까요? 20분이면 네. 20분씩만. 네. 20분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약속 한번 저희 네. 구독자님들. 네. 20분 꼭 한번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면은 상황 제외하고, 그날은 네. 저녁에 걸어도 됩니다. 네네. 근데 무조건 식후에 걷는 거, 식후에 걷는 게 효율이 좋아서 그래요. 네네. 혈당도 또 한 14%더 떨어지고 훨씬 더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만약에 식후에 못 걸으면 그날 어떻게든지 걷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5,000보에서 8,000보 맞춰주기로.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합시다. 네. 혁주님은 한 번에 너무 큰 변화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음. 혁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내력이 낮기 때문에 작은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작은 성취를 하면서 조금씩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진 효용감을 느끼게, 그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셨죠? 저랑 네. 두 가지 약속을 하려고 제가 불렀고요. 네.
혁주님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들어봤고,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이었던 혁주님이 그러면 이제 도파민 어디서 얻나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혁주님의 어떤 이런 그 여정이 많은 분들께 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네. 혁주님도 더 기운내 주시고요. 저보다 의지가 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보다 의지가 나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정도로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도 많이 없고 의지가 낮은 사람도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저도 이제 만약 해낼 수 있으면 웬만한 분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희망의 아이콘이었네. 네, 희망이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혁주님이 실패해도 난 쟤보다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있으니까 어찌됐든 실패하든 실패하면 성공하든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고 반면교사 하면 되고 성공하면은 진짜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네, 거고. 희망의 아이콘이고 딱 그런 느낌이라 언제든 네. 여러분 손해본 일 없죠. 네, 희망의 아이콘이 되도록 저희 윈센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혁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체크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도. 소강식품 같은 경우는 제일 나쁜 게 뭘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나쁜 건 제로예요. 제로. 네. 네, 제로가 제일 나쁜 이유가 약간 부담 없이 약간 먹어서인가요? 제로가 사람들을 방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로를 먹으면요, 특히 비만하신 분들은 많은 연구들에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고요. 제로를 먹고 탄수화물 먹잖아요. 혈당이 더 많이 올라요. 제로를 먹는데 혀가 다는데 혈당이 안 오르잖아요. 이 혈당을 흡수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몸이. 근데 우리가 밥 먹잖아요. 혈당이 엄청 올라요. 물론 그래도 일반 음료수보단 낫다는 거죠. 그래도 비만이 아닌 분들 네네. 한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비만인 분들은 그럼 더 먹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맞아. 왜냐면 탄수화물 하면 갈망이 올라와서 식사 총량이 늘어나게 돼. 특히 혁준님 같은 경우가 제로를 먹는다. 근데 나 왜 자꾸 탄수화물 땡기지? 와 참아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스트레스 생기면은 점점 먹고 싶어가 커져요. 그래서 먹게 돼요. 그 제로 말고는 혹시 뭐 우리가 자주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는 최악은 뭘까요? 영양 성분적으로 영양성분적으로 최악. 떡볶이가 되게 안 좋다고. 와 떡볶이 진짜 안 좋죠. 진짜 네. 치킨보다 안 좋다고. 치킨은 그래도 단백질이 많아서 배가 불러요. 특히 군대 같은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떡볶이가 심지어 막 면 들어 있고 막 소스 너무 달고. 그리고 또 요즘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중국 당면 들어간. 혹시 떡볶이를 친구들과 먹을 일이 있다. 계란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양배추 드세요. 그럼 안 먹죠 떡볶이를. 그런 다음에 떡볶이를 드세요. 그럼 안 먹는다니까요? 그렇게라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하긴 그래. 네, 그럼 좀 낫다. 네, 조금 낫다. 네. 떡볶이 먹었으면은 계란 한두 개 더 그냥 드시고 많이 추가해야 되겠네. 예, 그리고 걸어주세요.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떡볶이 먹은 날은 이후에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자체는 생각보다 활동을 해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뎅만이로 어때요? 오뎅도 탄수화물이에요. 오뎅 그렇죠. 탄수화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아요. 아하. 어육 함량이 되게 낮아요. 어육 함량이 높은 거는 좀 비싼 오뎅들이요. 그렇죠. 비싼 오뎅이. 떡볶이에 잘 안 들어있어요. 그래 떡보다 좀 낫겠죠? 그래 조금은 50보 100보다. 그래도 50원 먹는 게 나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 계란과 양배추. 오늘 이렇게 혁주님하고 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당연히 달려가겠지만 만에 하나 최선의 역치가 너무 낮긴 하지만 낮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최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지만 또 이래도 실패할 수도 있어. 아무도 사람 이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걸 생각 안 하겠지만 생각보다 비만이나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도 있고 센터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솔직하고 함께 이게 공유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최대한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게 하겠습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